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회로 다른 방법 중에서 태분항 정리라는 게 있어요. 태분항 정리. 자, 태분항이 뭐냐면 원래 회로가 이렇다고 보자고요. A단자, B단자고 얘가 회로고 여기에 부하장 아래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갖다 직접 풀어도 되지만은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자, 부하는 일단 생각하지 않고 부하는 그대로 가는 거죠. 자, 부하는 없는 상태에서 요 회로에 대한 태분항 등가 전압, 태분항 등가 저항. 즉 A단자, B단자 봤을 때 저항 결합하고 전압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회로망을 딱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푸는 방법이 바로 태분항이에요. 자, 그럼 태분항이면 여기서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요 전압 VAB 값이 몇이냐. 그죠? 네. 그럼 요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A단자, B단자 전압은 여기 걸리는 거죠. 그러면 R1, R2니까 전압 분배 법칙. R1 플러스 R2분의 R2의 전압 이하면 되겠죠. 그럼 몇 볼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거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AB는요. RAB는 여기다 봤을 때 합성조항. 합성조항 할 때 전압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전압은 어떻게 하죠? 단락시켜서 없애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두 저항은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A단자, B단자 봤을 때 합성장 RAB는 R1 플러스 R2, R1 곱하기 R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몇 옴 나올 거 아니야. 그 구한 것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이 우리가 태분항 정리다. 자, 그러면 태분항 정리가 회로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당연히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죠. 자, 요 지금 회로에서 부하장 4옴에 흐르는 전류 IL을 갖다가 태분항 정리 방법에서 한번 풀어봐라 이거지. 자, 일단 푸는 방법이 요 A단자, B단자 봤을 때 요건 부하저항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일단 떼어놔. 잠시 내가 이쪽에다 떼어놓을게요. A단자, B단자 떼어서 4옴. 그러니까 얘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회로가 뭐가 남아요? 이거 떼어버리니까 나머지 회로가 이게 나오겠죠. 10V. 그 다음에 2옴. 그 다음에 3옴. 그 다음에 여기가 A단자고 얘가 B단자잖아. 그러면 요 회로에서 우리가 태분항 등가 전압하고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태분항 등가 전압 VAB 값은 3옴에 걸리니까 전압 분배 2 플러스 3, 3 곱하기 10이죠. 그럼 몇이에요, 이거? 30이고 얘가 5니까 5, 6, 30인가요? 6V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여기서 태분항 등가 전압원은 몇 볼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얘가 6V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태분항 등가 저항. A단자, B단자 봤을 때 태분항 등가 저항. 여기서 봤을 때 태분항 등가 저항에서 전압원은 우리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 그럼 무슨 회로가 돼버려요? 병렬. 여기서 봤을 때 병렬이잖아요. 그러면 태분항 등가 저항은 RAB 값은 병렬이니까 2 곱하기 3, 2 플러스 3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5분의 6이잖아요. 1.2옴 나오겠네. 태분항 등가 저항은 1.2옴이더라. 그래서 태분항 회로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떼놨던 부하를 갖다가 끌고 와서 여기다 달아야지 다시. 그럼 여기다 달면은 부하 저항은 RL 값은 지금 4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럼 문제에서는 뭘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요 부하에 흐른 전류 IL 갖고 하는 거잖아. 이거 거의 쉽잖아요. IL은 R분의 V다. R은 두 개 직렬. 1.2 플러스 4, 6.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요? 얘는 계산해보면 1.15A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회로를 바꿔서 푸는 방법이 뭐냐면 태분항 정리. 그러니까 전 시간 이어서 계속 회로마다 적용하는 기법을 갖다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갖고 회로를 갖다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입문 시간에 회로를 갖다 어떻게 볼 줄 아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회로망을 보는 방법을 많이 알아야, 이런 보는 방법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회로 공부하기 쉬워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노튼의 정리는, 노튼의 정리 별거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얘가 전화번호인데
전화번 있고 저항 직렬 있을 때 얘가 우리가 태분항 회로라고 했잖아. 이거에 반대되는 회로가 노톤이야. 노톤은 전화번을 갖다 전류는 바꿔주고 대신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얘는 쌍다란 얘기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회로망에 많이 써요. 서로 맞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맞바꿨을 때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류는 R분의 E.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저항이 얘가 10ohm이고 전압이 얘가 100V다. 바꿀 때 전압원을 갖다 바꿀 때 여기다 적용하면 R은 10ohm이고 전압은 100V니까 전류는 10A라는 얘기죠. 예, 바꿀 때 여기다 10A 바꿔서 하면 된다. 100V는 10A 바뀌는 거야. 근데 저항은요? 저항은 여기 있던 거 떼다가 여기 단다고 해서 저항이 바뀌나요? 아니죠. 얘는 그대로 10ohm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 회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꿔서 회로에 적용해도 전혀 무관하다. 또는 거꾸로 이렇게 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노튼. 결국엔 노튼은 태분항과 쌍대 회로다. 그죠? 가역이 성립한다. 맞바꾸 된다. 자, 그러면 13번 예제. 이거 아까 풀었던 태분항 가고 풀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태분항 가고 풀었을 때 아까 어떻게 나왔었어요? 제가 한번 이거 했으니까 태분항 가고 풀었을 때 아까 전압이 몇 볼트 나왔죠? 얘가 6볼트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좀 전에 풀었으니까. 그 다음에 태분항 등가저항은 몇 옴 나왔죠? 태분항 등가저항은 1.2옴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이 상태에서 이제 부하 달아서 하는 게 이제 태분항이었죠. 노트는 얘를 갖다 또 다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바꿔요? 얘를 갖다가 전류원으로. 전압극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위로 흐르죠. 이거 전류 방향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전류 I는요. R분의 V더라. 1.2분의 6V가 되는 거죠. 6V를 갖다 1.2로 나누면 몇이에요? 5가 되나요? 그죠? 네, 5가 될 거예요. 얘는 5A야. 즉 6V는 우리가 5A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 병렬 저항은요. 직렬 저항은 병렬 가는 거죠. 그대로 1.25. 이 상태에서 부하 저항 A단자 B단자 사이에다가 부하 저항 4옴을 바로 연결해 버리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요 4옴에 흐른 전류 얘를 I2로 한다면 뭐예요? 전류 분배법칙이잖아요. 전체 전류가 I가 5A니까 전류 분배 전류식쓰면 어떻게 돼요? 1.2분의 4분의 1.2 곱하기 5 따라서 이거 우리가 계산해 주면 몇 나오냐면 역시 1.15A.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똑같은 답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찾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평상시 때 이런 회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편할 거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갖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이렇게 회로 보는 방법을.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밀만의 정리야. 밀만의 정리가 뭐냐면 회로가 이런 형태. 지금 회로가 똑같은 형태로 계속하는 거야. 지금 저는 3개 그렸지만 얘가 10개 가도 괜찮아요. 그랬을 때 여기 양단의 전압. 양단의 전압은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그럼 이건 어디서 난 걸까? 사실상은요. 이 식은 모의법칙에서 나온 거야. V는 IR. V는 IR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표시해보면 R1, V1이니까 여기에 흐른 전류가 I1. 여기에 흐른 전류는 I2. 여기에 흐른 전류 I3가 흐르겠죠. 그럼 요 전류가 합해져서 I가 흐를 거야. 그죠? 따라서 요 식은 IR은 전류 I는 그대로 써놓고 저항을 밑으로 내려서 R분이라 써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요 식하고 요 식은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저항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얘는 저항이 역수니까 컨덕턴스잖아요. 그럼 병렬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 되겠죠. 전류는요? 전체로 I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가 되는 거죠. 그럼 요 식은 또 분모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을 갖다 고치면 되고 I1은 홍역칙 I1은 R1분의 V1 I는 R분의 V I2는 R2분의 V2 I3는 R3분의 V3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이 바로 요 식인데 쫙 역으로 가봤더니
V는 I에서 나온 거죠. 자,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유도하면서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연습하면서 물면의 정리 공식 같은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암기되게끔 만들어줘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습 문제. 이거 좀 전에 했던 밀만의 회로하고 똑같은 거죠. 이건 더 간단하네. 두 개네.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돼, 일단? 식을 써보면 저항이 두 개, 전압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기본 공식 쓰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고, 위에는 전류니까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끌고 오세요. R1은 4분의 1. R2분의 1은 2분의 1. R1분의 V1은 4분의 6. R2분의 V2는 2분의 12. 그쵸? 따라서 양단의 전압은 이거 계산해보면 몇 나오냐면 그냥 단순하게 10V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상당히 편리하죠, 이것도. 이런 회를 적용하면 되게 편할 거 아니에요. 양단의 전압 구할 때. 자, 그 다음에 회로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가 그럴까요? 가역정리. 가역정리가 뭐야? 어떤 회로망이 있으면 얘가 1차측 에너지. 전기에서 에너지는 전력일 거 아니에요. P는 VI. 그죠? 2차측 에너지. P는 VI. 근데 회로망에서 1차측에 가한 에너지하고 2차측에 가한 에너지 똑같아야죠. 왜? 에너지 보조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 에너지가 100인데 여기가 90이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죠? 회로망에서는 회로망의 1차측의 전력이 에너지가 100이면 2차측도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요? P1은 P2니까 V1, I1은 V2, I2더라. 어쩌면 가역정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당연한 법칙이에요. 어떤 회로망이든 회로의 1차 가한 에너지와 2차 측의 가한 에너지는 항상 같아야만 한다. 자, 예제. 가역정리. 지금 ZAG가 이쪽이죠. 이쪽에 300V. 즉, 문제에 주어진 게 V1 값이 300V예요. 그랬을 때 ZBG로 이쪽이잖아. 그때 전류가 30A. 그럼 얘는 I2 값을 알려준 게 30A. 그죠? 이번엔 거꾸로 ZBG로 해. 이쪽에 200V 걸었어. 즉 V2 값이 200V 걸었대.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ZAG로 1차측 흐름 전류가 몇 암페어냐 이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 알려주고 나머지 한 가지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가역정리. 좀 전에 했던 가역정리가 뭐요? 1차측 에너지 V1, I1은 2차측 에너지 V2, I2하고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V1은 300이고 I1은 모르고 V2는 200이고 I2는 30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I1은 몇 암페어야 이거? 얘는 몇 암페어 되겠어요? 얘는 20암페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바로 답을 찾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회로망을 다루는 기법을 저한테 통해서 배웠죠. 그죠? 제가 한 10문제 정도 실제 회로망을 푸는 실제 기출문제를 갖다가 연습 삼아서 한번 제가 뽑아내 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림에서 A하고 B가 등가래. 같아야 된대. 등가는 건 같다는 얘기잖아. 요 회로가 요 회로 같아야 돼. 지금 봤더니 무슨 회로야 이거? 지금 요 회로가 저항 R은 10ohm이고 전압은 직렬로 얘가 5V잖아. 이거 무슨 회로예요? 이거 태분항 회로예요. 그죠? 네, 태분항. 얘를 갖다가 바꾸래. 뭘로요? 전류원 저항의 병렬. 위에가 플러스니까 전류가 위로 흐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항은 직렬했던 게 병렬로 넘어오는 거고.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얘가 뭐죠? 얘가 바로 노튼 회로잖아. 그래서 태분항과 노튼은 등가다. 그죠? 그러면 전류 I는 당연히 R분의 V. 참 문제 쉽잖아요. 그러면 R은 10ohm, 전압은 5V. 몇이에요? 저항은 0.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항은요. 저항은 직렬이 되게 병렬로 간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따라서 저항은 그대로 10옴 유지.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요? 정답은 전류는 0.5, 저항은 10. 그 다음에 문제, 연습 문제 두 번째 거. 테브랑 정리를 써서, 그러니까 차라리 테브랑 정리를 해서 풀으라고 하면 이렇게 제시됐으면 편한 거예요. 테브랑 방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냥 풀으라고 그러면 어려운 거야. 왜? 테브랑을 쓸 건지, 중첩을 쓸 건지, 가역진을 쓸 건지, 밀만전을 쓸 건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 찾아줘야 돼. 차라리 테브랑 정리를 써서 그러면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테브랑이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자, 여기 봤을 때 전압. 근데 생각할게. 여기가 개방돼 있잖아. 그럼 0.8옴에 흐르는 전류는 있어요,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럼 여기서 전압은 없어. V는 IR이니까 전류가 0이니까 전압도 0이야.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전압은 결국엔 이 전압 말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요 테브랑 전압 2는 VAB는 2 플러스 3 전압 분배 3 곱하기 5. 그럼 얘는 5분의 15가 되잖아요. 즉 3V라는 얘기네. 5V는 결국에는 3V로 바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양단 잡았을 때 합성저항. 합성저항 할 때 이 전압번호는 필요 없죠. 쇼트. 달라. 그럼 얘는 직렬. 얘는 병렬. 그러면 합성저항 값은 뭐가 돼요? 직렬 부분 0.8. 병렬. 2 곱하기 3. 2 플러스 3. 몇이에요 이거? 6, 5니까 1.2. 1.2가 0.8이니까 2가 나오나요? 그죠? 요 저항값은 2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테브랑 등가로. 정답은 뭐? 3V에 2옴. 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A번 원래 회로였는데 요 A번이 원래 회로였다는 얘기죠. 보니까 전류원도 있고 전압원도 있고 많죠. 근데 뭘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거 양담에서 합성저항 구해달라 이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저항 구할 때 전압원하고 전류원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러면 전류원 개방, 전압원 단락, 전압원 단락, 전압원 단락. 이래서 전류원하고 전압원 없앴잖아요. 이거 여기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저항 2옴 있고 옆에 전류원 개방, 그 다음에 옆에 또 저항 또 있고 밑에 전압원은 단락,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끌고 오면은 여기 3옴 있죠? 전압원 단락,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1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전압원 단락. 이런 회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성할 수 있죠. 합성적 값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2 곱하기 2, 2 플러스 2. 아니면 2분의 2. 1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 밑에 거. 이게 합성저항은 3 곱하기 1, 3 플러스 1. 몇이에요 이거? 밑에는 4고 위에는 3이잖아. 그럼 두 개 무슨 연결? 직렬. 그죠? 직렬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 합성저항은 RAB 값은 직렬이니까 1 플러스 4분의 3 되죠. 그럼 이건 뭐야? 4분의 4에다가 4분의 3이죠. 그럼 몇이야 이거? 4분의 7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합성저항은 4분의 7옴이더라. 자, 4번 문제. B시간의 전압 VBC 값은 몇이냐? 뭐예요? 여기 전압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봤더니 전압이 하나 있고 전류원이 하나 있네. 자, 연습 문제 4번은 어떤 방법 쓰면 되겠어요?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제일 쉬운 방법 찾아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두 가지 방법 생각한 건 다 풀어줄게. 첫 번째는 앞에서 전압원, 전류는 등가 변환할 수 있죠. 그러면 전류원은 전압원으로 마음대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전압원, 전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 요 회로에서 이거 뭐예요, 이거? 전류원이잖아. 여긴 전압원이고. 자, 이거 그려볼까요? 왼쪽에 전압원은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직렬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저항은 여기 있던 거 뉴온 거 세워갖고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2옴이야. 그렸고, 이거 등가 변환. 6A를 갖다가 전압으로 가면 V는 IR, 전류는 6, 저항은 2, 12V네. 그죠? 그러면 위에가 플러스 마이너스. 왜? 전류가 위로 오니까. 그 다음에 병렬 있던 거는요. 직렬로 가면 되잖아. 근데 저항은 안 바뀌잖아요. 얘가 몇 볼트예요? 12V였잖아. 그래갖고 이게 병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꿔서 그려놓고 봤더니 이게 아까 어떤 회로예요, 이거? 이거 밀만의 회로네. 그죠? 그러면 따라서 VAB 값은 밀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양단의 전압 구할 수 있죠. 대입해보면 R1분의 1, 2분의 1, R2분의 1, 2분의 1. 그래? 자, 그 다음에 R1분의 V1, 2분의 4, 2분의 12.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각자 계산은 몇 볼트 나오냐면 얘가 8볼트 나와. 첫 번째 방법은 전류원 전압원 바꾼 다음에 밀마를 푸는 방법.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이거 중첩 갖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중첩이 전원이 여러 개 있을 때 나눠서 푸는 방법이잖아. 그죠? 중첩 갖고. 자, 중첩. 지금 주어진 혈을 갖다 한꺼번에 풀기 힘들면 따로따로 풀자 이거지. 자, 일단 4볼트부터. 4볼트만 있을 때 회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볼트. 저항 2옴. 그 다음에 밑에 2옴. 전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류는 개방. 그죠? 그럴 때 여기가 V1이라고 해보자고요. 이거 V1 구할 수 있겠죠?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저항 두 개니까 2옴, 2옴이니까 나눠질 거야. 그냥 원래대로 쓰면 1 플러스 2, 2 곱하기 4. 몇 볼트? 2볼트. 첫 번째 뭐 했어요? 전압원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전압원 단락, 쇼트. 그 다음에 저항. 얘가 2옴. 그쵸? 그 다음에 또 병렬로 얘가 2옴. 전압원 단락. 그 다음에 전류원이 몇 암페어요? 전류원이 6암페어죠. 그죠? 자, 우리는 어디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구하는 거냐면 여기 양단의 전압 구하는 거거든. 지금 여기 전압 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즉 우리가 요 전압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요 전압 구하려면 여기 흐른 전류부터 먼저 계산해 줘야죠. 그럼 전류무의 법칙. I2는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6. 결국엔 3A죠. 그럼 여기 3A 흘러. V2 값은 몇이에요? V는 IR. 전류가 3A, 저항이 2, 6V 나오네. 그럼 따로따로 풀었더니 2V, 6V죠? 그죠? 그러면 총 전압은 뭐가 돼요? V1 플러스 V2가 돼요. 중첩.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2 플러스 6이니까 8V 나오는 거잖아.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방법 풀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판단을 이렇게 해서 바꿔서 푸는 게 좋을 건지 이렇게 중첩하고 정해서 좋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이게 편하더라. 나는 이게 편하더라. 그러니까 회로망을 푸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좋은 회로망 풀이법은 뭐냐? 회로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갖다 풀어 선택했을 때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풀이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괜히 어렵게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방법보다는 요 방법이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그 전류원 전압을 바꿔서 푸는 방법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첩 원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건 사람마다 틀리니까 여러분들도 한 문제를 갖다가 한 번만 방법하고 풀지 말고 이 방법 저 방법하고 연습하면서 자기한테 제일 편리한 방법을 갖다 빨리빨리 찾는 거죠. 자, 오늘은 선형회로망에서 나머지 여러 가지 기법까지 마무리했고 연습 문제 한 몇 문제 풀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연습 문제 몇 문제 통해서 이제 흐름망을 좀 더 연습해 보자고요. 조금 더 연습시켜 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